어제 경찰은 국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가 있죠. 그 국가수사본부에 가덕도 테러사건 수사 TF, 이게 정식 명칭입니다. 가덕도 테러사건 수사 TF에 따르면 이 TF 소속 수사관들이 어제 오후 4시 반부터 국회 정보위원회를 중심으로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핵심 압수수색 대상은 지난해 9월께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의 비공개 회의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제 국회의장이 부재 중인 상황이어서 내일, 그러니까 오늘입니다. 대면 보고 후에 추가 협의하는 게 좋겠다는 국회의장실 측의 요청에 따라서 압수 대상을 확보하지 못하고 오후 6시께 철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시 압수수색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한편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의 신성범 의원인데, 신성범 위원장은 정보위원회의 비공개 회의록 열람은 허락할 수 없다는 입장임을 신성범 위원장 측 관계자가 전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측 간사 박선원이 현안 보고 브리핑을 했습니다. 정보위원회는 국정원 등 국가안보와 관련된 이 현안들을 다루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매우 예민한 정보가 다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비공개 회의 과정에서 국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여야 정보위 간사가 협의해서 일종의 정보위 대변인격으로 현안 브리핑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 형식으로 박선원이 어제 언론에 알린 내용은 이렇습니다. 가덕도 피습 테러 경찰 태스크포스와 관련해 한 의원이 테러범이 보수 유튜버 고성국과 사전 협의한 정황이 있다고 질문했다. 이건 한 의원의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테러범이 고성국의 영향을 받은 것, 즉 극우 유튜브에 영향을 받은 것은 틀림없어 보인다고 답했다. 이렇게 박선원이 전했습니다. 또 국정원은 한간에서 일고 있는 고성국과 테러범 간의 통화 여부에 대해서도 통화가 있었던 걸로 안다고 했다. 테러범이 고성국 TV를 실제 방문한 사실까지 일부 확인했다고 했다. 국정원의 설명을 전한 겁니다. 그러면서 국정원은 김 씨는 가덕도 테러 사건의 범인이죠. 김 씨가 범행 전에 작성한 A4 용지 8쪽짜리 문건인 일명 변명문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지, 또 그 테러범과 고 씨의 연관성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이 질문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국정원에서는 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있다. 이렇게 답했다고 박선원이 전했습니다. 또 국정원은 당시 민주당 대표이던 이재명 대통령이 피습된 이후 피해자인 그를 조롱하고 자작극이라고 하거나 가해자 프레임으로 전환하는데 극우 유튜버가 대대적으로 참여했는데 가해자에 대한 법적 처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한 의원의 질문에 채증하고 추적 중이라고 답변했다고 박선원이 설명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어제 국회 정보위 여당 간사 박선원이 언론 브리핑을 한 내용입니다. 이 보도가 나가자 많은 분들이 우려와 걱정,
하면서 저희 고성구 TV에 전화도 하고 문자도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도 어제 보도를 보고 나서 이 사실관계를 자체적으로 좀 조사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하고 조사를 했는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확인한 사실관계를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가덕도 테러 사건의 범인 김 씨는 제가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한 번도 전화 통화한 적이 없습니다. 둘째, 박선원이 언론 브리핑을 하면서 나온 국정원이 변명문이라고, 일명 변명문이라고 했던 아마 그 A4 용지 8쪽짜리 문건인 것 같은데요. 그 문건과 관련해서 저는 그 문건을 받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가덕도 이 피습 사건이 1월 2일 발생했는데 2024년 1월 2일 2024년 맞습니까? 2024년 1월 2일 발생했는데 지금부터 2년 전입니다. 발생했는데 그 사건이 발생하고 그 범인이 현장에서 체포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즉시 수감됐는데, 그리고 나서 5일 후 1월 7일입니다. 1월 7일 저희 고성구 TV의 그 공식 폰, 지금도 저희 화면에 하단에 있지 않습니까? 010-9045-3010 이 폰으로 모르는 사람의 전화번호로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이 문자를 지금 좀 띄워 주십시오. 이 문자의 내용은,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사건, 이재명 사건 가해자 김진성 씨 아들입니다. 전화통화 잠시 가능하실까요? 이런 문자를 3010 폰으로 저희가 받았습니다. 이 3010 폰은 저희 고성국 TV의 공식 전화고, 그래서 늘 방송 때마다 하단에 띄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폰을 24시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고성범 본부장 아닙니까? 제가 모든 길은 고성범으로 통한다고 농담조로 말씀드리면서 알렸던 그 전화로 문자가 들어왔고, 고성범 본부장은 다른 문자가 왔을 때와 똑같은 대응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덕도 피습 사건의 당사자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때 수감 중인 그 당사자의 아들하고 통화가 된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냐 고성범 본부장이 물었고, 고성범 본부장이 기억하는 바에 따르면, 저희는 녹취 같은 걸 안 하기 때문에요. 2년 전의 기억을 되살려서 지금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고성범 본부장이 기억하는 바에 따르면 그 아들이 아버지를 면회를 했더니, 내가 사건 전에 써놓은 메모가 있는데 그게 왜 이 사건을 실행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써놓은 것이니, 그게 이제 변명서라고 국정원에서 설명한 그 문건인 것 같습니다. 이건 제 추정이니까 그 문건을 어디에 좀 전해서
보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수감 중인 아버지가 그 아들한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성국 TV도 그 중에 하나였고 다른 방송 언론 또는 유튜브는 지금 고성범 본부장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 중에 하나였는데 아마도 전화번호가 공개된 유튜버는 고성국 TV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 공개된 전화번호 3010으로 그 아들이 문자를 먼저 보내고 그래서 통화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성범 본부장이 그 아들한테 말하기를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가 방송을 할지 안 할지를 판단할 수가 없으니 그 문서가 있으면 보내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 문서를 우리가 방송할 수 있을지 없을지 우리가 판단할 것이고 또 아버지한테도 말씀을 드려라. 고성국 TV에서 이걸 방송하는 것이 과연 아버지의 진짜 뜻인지 그리고 그게 아버지한테 도움이 될지 아니면 불이익을 당하게 될지에 대한 판단도 본인이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응대를 하고 1차 통화가 끝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고성범 본부장의 기억으로는 그 후에 두세 차례 더 그 아들하고 통화가 있었는데 마지막 통화는 1월 17일 정도였던 것 같다고 기억을 합니다. 이게 시간이 걸린 것은 이렇게 전하고 그 아들이 또 아버지를 면회를 하지 않으면 의사를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면회를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됐고 그래서 그 사이에 두세 차례 확인 전화 끝에 결국 고성범 본부장은 이 문건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연락도 그 후에 그냥 두절이 됐기 때문에 두세 차례의 그 전화 이후에는 지금까지 한 번도 그 아들과의 통화가 있었던 적이 없다. 이것이 고성범 본부장이 기억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사실관계가 이러하므로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단 한 번도 이 사람을 만난 적이 없고 그 아들도 만난 적이 없고 이 사람과 통화한 적도 없고 그 아들과 통화한 적도 없고 또 그 아들이 사건 발생 5일 후에 아버지와 면회를 하면서 들은 얘기대로 저희 고성국 TV에 문자를 먼저 보내고 그래서 고성범 본부장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사실 어떤 내용인지를 알기 위해서 전화를 했고 그래서 그 아버지가 써놓은 메모를 방송할 수 있겠냐 없겠냐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열흘간에 걸쳐서 두세 번의 추가 통화가 있었고 결국은 더 이상 연락이 없고 문건도 오지 않아서 해프닝으로 끝난 사안입니다. 이런 경우에 통상 이렇게 해프닝으로 고성범 본부장이 정리해버리면 저한테는 따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들이 수없이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어제 언론에서 보도하기 전까지는 이런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어제 보도된 이후 오늘 아침까지 저희들 차원에서 확인한 사실관계입니다. 지금 TF가 매우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가덕도 피습 사건 직후에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그것을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먼저다. 해석은 그 다음이다.
그런 입장으로 여러 차례 방송을 한 바도 있습니다. 저의 입장과 저의 메시지는 모두 다 고성국 TV 동영상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도 이미 저의 방송을 확인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정보위 여당 간사가 이 가덕도 피습 사건과 저의 연관성이 있는 듯이 언론에 브리핑을 했기 때문에 저 또한 이 실체적 진실을 조속한 시일 내에 밝혀서 저에 대한 오해와 불필요한 혼선을 수사기관이 엄정하게 가려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우선 저희들 차원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한 것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TF가 저와 고성국 TV를 수사하겠다면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함께 하겠습니다. 저희 고성국 TV 시청자 여러분, 또 자유파 국민 여러분, 요즘 제가 사실이 아닌 많은 이 루머와 괴담으로 종종 언론의 이름이 오르내리면서 여러분들께 정말 많은 심려를 끼쳐드리고 있는 점에 대해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서울시당의 징계 문제도 그렇고, 또 이번 국회 정보위 간사 박선원의 언론 브리핑도 그렇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체적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고성국 TV는 자유파 정론 방송을 표방한 이래 단 한 번도 거짓이나 가짜뉴스, 괴담을 만들어내지도 그걸 전파하지도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에도 저희 고성국 TV는 수사기관의 협조에 적극 협력하면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데 함께 하겠습니다. 사실만큼 강력한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고성국 TV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